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는 분가를 했습니다. 당시 결혼 4년 차였는데 결혼 이후 남편 일이 좀 잘못되어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시가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친정의 도움을 좀 받자고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와주시지 않을 뿐 아니고 만일 친정 엄마가 도와주지 못한다면 오빠라도 도와줄 것이라고.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마다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집안 내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친정에 미혼털 박힌 상태인데 금전적인 도움까지 바란다? 그럼 자기를 어떻게 보겠냐고. 우선 아주 잠시만 시가에 들어가서 숨 좀 고르자고.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바로 분가를 할 것이라고. 그리고 시가에서도 친정 도움 받지 말고 저희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셨었고요. 처갓집에 가는 건 아니야. 가뜩이나 네 남편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양반들인데. 그런데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아마 사돈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하라고 할 거다. 나는 우리 아들 이혼남 만들 순 없어. 그러니 그냥 비좁지만 우리 집으로 들어오너라. 그게 맞아. 어머니, 그래도 함께 살면 불편한 건 많고, 그리고 저희 엄마 이제는 이 사람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한 지 4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겠어요? 정말 오해세요. 아니야, 자기야. 내가 싫어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자기한테 미안한데 더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래. 자기 불편할 것이라는 거 잘 알아. 아주 잘 알아. 그런데 자기야,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나를 이해해 주라. 엄마도 들어오라 하잖아. 나 못 믿어? 나 금방 일어날 수 있다니까. 정말이야. 친정의 도움을 받기 싫어하는 남편 이해는 갔습니다. 저희 엄마 대놓고 남편 싫다 하셨고, 1년 동안은 남편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하긴 하셨었어요. 엄마가 남편을 싫어했던 이유는 저희 집에 남편을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저와 결혼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시죠? 귀하게 딸 키워 놓았더니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 사람을 만난다. 어쩔 수 없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는 허락을 했지만 최대한 남편과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 애를 쓰셨습니다. 얼굴 보면 한숨 나오고 씨른 티 낼 것 같으니 서로 피차 얼굴 봐봤자 좋을 거 없다며 그리 행동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미 결혼했었고 한 번의 이혼 경험 있다라는 거 처음에 망설이긴 했었는데 그런데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흠 있고 저라고 흠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암튼 그래서 저희는 시가에 들어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빌붙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2년 전에 분가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분가를 한 것이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더 힘든 시기에 분가를 했으면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분가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시어머니 집에 살 땐 그럭저럭 나름 괜찮긴 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이었고 낯선 것은 당연했기에 조금 조심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남편 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것이라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에게 조심하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조심성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희 잘못입니다. 사업 잘 안 된 남편과 저의 잘못이고 반자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시어머니가 들어와 살라고 해도 그리하지 않고
저희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아들 둘, 그리고 딸과 함께 사시다가 나이 차서 다 결혼시켜놓고 이제 한숨 좀 돌리겠다 싶었더니 막내 아들이 갑자기 사업 망했다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 처음엔 그래도 내가 품는 게 낫겠지 했겠지만 두고 볼수록 집에 있는 모습 볼수록 꼴보기 싫었을 것이고 당신께서 받아주셨지만 들어오라 한 말 분명 후회를 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지만 그게 쉽사리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시기도 딱 그 시기로 겹쳐지거든요. 우리 다 힘들었던 위드 코로나. 한숨을 쉬는 날이 잦아졌었고 자괴감에 빠지는 시기가 길어지니 그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는 남편에겐 아무 말 못하셨지만 그 옆에서 힘이 되어 주지는 못하는 저를 나무라시곤 했죠. 저희가 이 시가에 들어온 건 친정 도움을 절대로 받지 말자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극구 말렸었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는지 제게 비난을 쏟아내시더군요. 너는 아무 소식 없냐?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니 네 남편이 저리 힘들어하면 몰래라도 말을 해서 돈을 좀 가지고 와야지. 눈치 없게 정말 왜 그러니? 아이고 답답해라. 어? 답답하다 너도 참. 어머니 싫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몰래 돈을 가지고 오나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나요? 저도 답답해요. 풀리려다가 다시 꼬이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요. 어디서 소리를 높여? 필부터 사는 주제에? 나는 들어오라고 처갓집에서 도움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모양새 좋게 나도 모르게 네 남편도 모르게 돈을 해가지고 오는 게 맞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넋 놓고 있냐? 멍청한 거냐? 아니면 순진한 거냐? 진짜 내가 이렇게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아, 지쳤으니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저게 시어머니의 속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사정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남편 길을 살려주라는 것인데 그렇게 친정에서 돈 가지고 오지 말라고 거의 쓰러지는 신용까지 했었던 시어머니였는데 진짜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각자의 속은 썩어 들어갔고 그러다가 아 이게 하나가 터지니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건지 이번엔 잘 살고 있던 시누이에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시누이는 결혼하면서 바로 합가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누이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집살이 대단하신 시어머니 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먼저 올 수가 있는 건가요? 명절 내내 친정에 있다가 남편만 잠시 보내고 남편이 다시 아내 데리러 친정으로 오는 경우가 흔한 건가요?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시가에서 살 수 없다고 그냥 집을 나온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 달래고 그래도 집을 나오는 건 아니니 들어가라고 설득을 했으나 결국엔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가를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아니 엄마 쟤들 내보내면 되잖아. 나 이제 못 살겠어. 아니 노인네가 사준다고 하던 집을 안 사주잖아.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 이번에 나 그냥 들어가잖아? 그럼 그 집 영원히 못 받는 거야. 이번에 내가 강하게 나가야지만 나 그 집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하면 아쉬워서라도 쪽팔려서라도 집 해주겠지. 안 해주고 버티겠어? 안 그래? 아니 이것이 쟤들을 어떻게 내보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망한 애들을 왜 붙잡고 있어?
그래, 올케네가 잘 살면 뭐해? 돈 안 나오잖아. 그럼 엄마, 다 허울이야. 쟤들 계속 여기 데리고 있으면 결국엔 엄마 집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달라고 한다니까. 쟤들 내보내. 반지하든 뭐든 알아서 가겠지. 올케, 내 동생이랑 짐 싸서 나가. 내가 들어올 거야. 내가 우리 그이 처가살이 시켜야만 그 노인네가 겁먹고 집 사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 올케가 나가. 다 같이 살 순 없잖아? 그래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신의 말처럼 망한 자식이고, 그래요. 나중에 진짜 모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을지. 신우이가 딱 그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눈이 번쩍하고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 성화에 못 이겼고 집을 나왔고 이번에 잡지 못하면 절대로 집을 안 사줄 것 같으니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한다고 딸이 말을 하니 결국엔 그 딸과 사위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술술 이야기를 하지 그땐 정말 서럽더라고요. 수중에 돈은 없지. 그렇다고 친정에 말을 하면 남편 자존심 건드릴까 싶어 염려되지. 그런데 엄마는 제가 말리는 결혼했을 때처럼 역시나 그때도 제게 져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먼저 그러더군요. 반지하러 가는 것보단 자신의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장모님께 당신이 말한 거야? 혼을 내시더라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위였는데 역시나 장모님의 생각이 맞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제멋대로냐고 말씀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더라. 들어오라 하시네. 들어와서 교육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집 구하지 말고 남한테 구걸하지 말고 들어오라 하시네. 처가살이 하라고. 대릴사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한 사위라고 감싼다고. 말투는 막말하는 투였는데 걱정이 많으셨다고 얼른 들어오라 하시네. 엄마가 좀 투박한 분이긴 하세요. 일종의 츤데레 같은 분이셨는데 엄마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는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셨고 그리고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하고 빨리 이자 쳐서 갚으라 하시더군요. 그 특유의 투박한 말투를 사용하면서요. 이엠병아, 남한테 빌어먹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가족한테 빌어먹어야지. 얼른 갚아. 알았어? 내 딸 고생시키려고 데려간 거 아니잖아. 그렇게 자신 있다 했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아휴. 암튼 밥은 먹었어? 김서방 소고기 좋아하지? 얼른 먹어. 이거 많이 먹고 죽도록 일해서 내 돈 갚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이 아니기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장모님과 함께 살았을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엄마고,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구나 안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어찌했을까요? 장모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자 날짜가 되면 대놓고 오늘 돈 넣는 거지 라고 말하는 엄마. 그러면서 투박한 말투로 김서방이 좋아하는 걸로 음식했어. 빨리 들어와서 먹어? 그래야 내 돈 빨리 갚지. 이런 말, 남편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겁니다. 처가 살이라는 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야 하는 거겠죠. 도움 주신 건 맞고, 남편의 집안에서 망한 자식이라고 내쳤지만, 저희 엄마는 그렇게 남편을 싫어하던 엄마는 받아주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투박한 말투 내면에는 따스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더 깊은 곳에는 결혼을 할 시 너무 반대를 해서 미안해하고 있는 마음까지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은 작년 여름부터 아주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를 내친 시가와는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남편도 가고 싶지 않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부러 일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아니면 실제로 아프던지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신우이의 소식을 전혀 몰랐었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아직도 자신의 시가에서 집을 받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과 사이는 좋았는지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또다시 시누이는 저희의 삶을 쥐고 흔들려는 속내를 비췄거든요. 한 번도 연락 없었던 시누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한 번 시간 내서 시가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요. 남편은 빼고 저만 오라고. 어차피 남편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인간 아니냐고. 그러니 니네 부부의 실세인 너만 와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긴 했어요. 또다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웠고, 그리고 그때 저희 부부를 가리키면서 쟤들 내보내 라는 그 말이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았었거든요. 역시나 시누이는 집요했습니다. 결국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고 제가 전화를 받으니 아래 차 대기시켜 놓았으니 얼른 나오라 하더군요. 더 이상 만남을 피하는 건 어려울 듯 싶어 저는 시누이의 차에 탔고 그 길로 저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제가 한때 살았던 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2년 동안 바뀐 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시누이의 배가 많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원래도 짜증이 섞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몸이 힘들어 그런지 내 천재가 더 확실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거,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4번의 명절, 2번의 생신 중 명절은 딱 한 번 참석을 했었고 생신 때인 시어머니에게 선물만 보냈었네요.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인데도 시어머니는 나무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잘 왔다고 저를 반겨주시더군요. 그리고 듣고도 제 귀를 의심하는 말씀을 하셨죠. 역시나 그런 거지.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니만 사돈도 그러시지? 아들한테 돈도 해주시고 데리고 사기까지 하고 우리 아들이 이뻐 그러시겠냐? 믿어 그러시겠냐? 그게 다 우리 며느리 덕 아니겠냐? 맞지, 엄마 당연하지. 엄마도 나 못 이기잖아. 내가 뗐으면 엄마 나 이길 수 있어? 당연히 못 이기지. 당연히 옳게 엄마도 그렇겠지. 옳게 말이라면 다 들어주실 분이잖아? 그래, 그런 듯하다. 예, 며느라. 네가 중간에서 어떤 위치인 줄도 알고 그리고 사부인의 말은 그렇게 하셔도 딸이 너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 안다. 아무렴. 원래 딸아들 다 가진 엄마들은 나이 들면 딸 말을 더 무시할 수가 없거든. 아들놈들은 다른 여자 끼고 살고 있으니까 포기하면 점점 남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딸하고는 나이 들면 들수록 유대 관계도 깊어지고 그리고 딸이 부탁을 하면 그거 다 들어주게 돼 있더라고. 아마 사부인도 그러실 거다. 안 그러니? 어머니, 그리고 형님, 뭐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건가요? 오랜만에 뵈서 좋긴 한데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얼른 말씀하세요. 그이 퇴근하기 전에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신우의 배를 어루만지며 그러셨습니다. 그래, 그래. 빨리 말할게. 네 시누이가 지금 쌍둥이를 가졌어. 그런데 봐라 이 집을. 이 집이 좀 비좁잖니? 지금 우리 손주랑 앞으로 태어날 2명의 손주까지 총 여기서 5명이 살아야 한다. 네가 봐도 비좁지 않니? 그래서 하는 말이야. 네 말이라면 사부인도 들어주실 테니까. 아마 네가 때를 쓰면 당연히 들어주실 거다. 네가 우리 아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시댁 어른들과 오해를 좀 풀고 싶다고 하거라. 내 쫓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니? 그런데 우리 아들 입장에서 너한테도 미안하고 사부인한테도 미안해서 우리한테 대면대면 한 거고 그러니 이제 오해를 좀 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사부인 집 있잖니? 엄마, 뭘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해. 옳게, 옳게 엄마께 말씀드려. 우리 시누이가 임신을 했는데 애가 셋이다. 그런데 시댁이 너무 비좁다.
우리는 3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 살고 시댁 어른들을 엄마 집에 살게끔 하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유대 관계도 깊어지고 집을 바꾸는 건데 이런저런 노력할 거 없이 한 번에 시댁과 사이 좋아지지 않겠냐. 가족한테 이사가 대수냐. 그렇게 하자라고 옳게 엄마한테 때를 써줘. 옳게 말이라면 다 해주시잖아? 동생 돈도 해주셨다며. 우리가 지금 그래도 양심적으로 구는 거야. 만약 다른 집 같았으면 잘 나가는 동생한테 집 한 채 해달라고 했을걸? 뭐 만일 여유되면 그리 해줘도 좋고 늦기 전에 우리 관계 개선하자고. 더 늦게 되면 우리 관계 개선하는데 힘들 수도 있어. 명절에 안 오는 건 솔직히 너무했잖아. 안 그래? 심플하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신우이는 지금 자신의 시가와 절연을 했는데 지금 자신의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냐고. 원래는 두 아들 중 한 명 해야 하는 것인데 그 확률은 저희 남편이 큰 것이라고. 왜냐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었고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사니까 가족이니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두 가족이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그러니 자신들의 생각을 이상한 소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이제 와서 지금 이런다고? 저는 시어머니와 배가 나와 있는 시누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늦기 전에 관계 회복하고 싶으시다고요? 가족이니까? 그럼 늦기 전에 아들을 돌려보낼까요? 어디 6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약 늦기 전에 여기 돌아와도 가게 경제에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빚값을 아직도 허덕이고 있거든요. 아, 늦기 전에 보낼게요. 5도 사는데 하나 더 넣는다고 티에 나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이 집에서 망한 자식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쫓겨날 때 이미 가족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만 가족이라 생각했네. 우습게도. 그리고 탁탁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네가 원하면 니네 가족한테 돌아가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갈 생각도 가족이 될 생각도 유대 관계를 가질 생각도 없다고. 가족들과 대면대면해진 것이 불편하다면 잡지 않으니 당장 가봐도 된다 했네요. 남편은 시가 사람들과 아예 절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입으로 가족은 저희 친정 식구들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죠. 남편에게 한두 번 연락이 온 듯한데 알아서 쳐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제게는 바로 시가 사람들 전화번호 지워버리라고 하더군요. 전화할 일 앞으로 없다면서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한 건지 참 궁금합니다. 집이 장난감도 아니고 나 이거 이제 재미없으니까 나 그거 줘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받고 살자고? 딸이 때를 쓰면 엄마들은 다 들어준다고?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확실한 건 시누이의 엄마는 그런 사람 맞긴 했었네요. 둘이 죽이 맞아 그런 소리 해댄 거 보면요. 한심한 모녀 같으니라고. 당신들 볼 일 영원히 없어. 가족이라는 말로 빌붙지 말라고. 우리를 쳐낸 건 당신들이 먼저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